은주야. 국도 갓길에서 고급 양복의 한 남자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린다. 멀어져가는 여자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여자는 돌아보지 않았다. 아이 2명의 손을 잡고 서둘러 자리를 뜰 뿐. 제발, 은주야. 남자는 안다. 은주일 리 없다는 걸. 이 남자는 왜 멀어져가는 여자를 보며 하염없이 울고 있는 걸까? 대체 이 남자는 누구를 생각하며 이리 우는 걸까? 3년 전 그날 밤 새벽. 일어나. 차가운 목소리에 서은주는 눈을 떴다. 시어머니가 침대 옆에 서 있었다. 어머님? 따라와. 서은주는 잠옷 차림으로 거실로 끌려갔다. 거기엔 시동생도 함께 있었다. 탁자 위에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다. 이게 뭔지 알아? 시어머니가 서류를 던졌다. 서은주는 손이 떨렸다. 은행 이체 내역서였다. 자신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 30억이야. 내 명의로 빠져나갔어. 저는 이런 거 모른다고? 여기 내 서명 있잖아. 내 도장도. 서은주는 고개를 저었다. 정말 모르는 일이에요. 전 이런 돈. 닥쳐. 그리고 이것도 봐. 시동생이 사진 몇 장을 내밀었다. 서은주와 비슷한 뒷모습의 여자가 낯선 남자와 함께 있는 사진이었다. 이것도 아니라고 할 거야? 이건 제가 아니에요. 증거가 다 있는데 발뺌해. 서은주는 입술을 깨물었다. 남편에게 전화하고 싶었지만 남편은 해외 출장 중이었다. 2가지 선택지가 있어. 시어머니가 찬찬히 말했다. 경찰에 신고해서 감옥 가든가 아니면 지금 당장 이 집에서 나가든가. 너의 횡령 사실이 네 남편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 잘 생각해. 어머님 제발 선택해. 10분 안에. 사실 은주는 임신 중이다. 은주도 겨우 몇 주 전에 알게 됐고 아무도 이 사실을 모르고 남편에게도 돌아오면 말하려고 했다. 하지만 은주는 지금 이 순간 뱃속의 아이들도 위험할 것 같은 뭔지 모를 불안감이 든다. 나갈게요. 잘 생각했어. 시어머니가 차갑게 웃었다. 짐 쌀 필요 없어. 내 몸만 나가. 지금 당장. 은주는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때렸다. 그리고 뒤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도윤이한테 연락하지 마. 출장 중인 사람 걱정시키지 말라는 말이야. 염치가 있으면 못하겠지만. 문이 닫혔다. 서은주는 어두운 거리에 홀로 남겨졌다. 지갑도 없이, 휴대폰도 없이. 그녀는 배를 감싸쥐었다. 미안해. 아가야. 일주일 후 출장 중이던 강도윤은 호텔방에서 전화를 받았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비서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무슨 일이야? 사모님께서. 은주가 어쨌는데?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전화기가 바닥에 떨어졌다. 강도윤은 다리에 힘이 풀렸다. 거짓말이겠지. 하지만 이메일로 전송된 사망진단서는 진짜였다. 서은주, 교통사고, 사망. 장례는 어머님께서 이미 치르셨습니다. 회장님께서 출장 중이셔서. 언제? 사흘 전입니다. 왜 그때 연락 안 했어? 어머님께서. 회장님 큰 계약 앞두고 계시니 연락하지 말라고. 강도윤은 주저앉았다. 사흘 전 자신이 계약서에 사인하던 그 시간에 은주는 죽어가고 있었다. 사진 보내. 회장님, 보내라고. 장례식 사진이 왔다. 관, 영정사진, 국화꽃. 강도윤은 화면을 노려봤다. 은주의 웃는 얼굴이 액자 속에 있었다. 안 돼. 안 돼.
그는 호텔 방 바닥을 기어다니며 오열하며 울었다. 하지만 은주는 돌아오지 않았다. 다음 날 강도윤은 귀국했다. 집에는 은주의 흔적이 하나도 없었다. 옷도 사진도 아무것도. 어머니, 거실에 시어머니가 앉아 있었다. 은주, 어떻게 된 거예요? 안타깝게 교통사고야. 시어머니가 서류를 내밀었다. 은주 씨, 도망가려고 했던 것 같더구나. 무슨 횡령이야. 회사 돈 30억. 강도윤은 서류를 받아들었다. 손이 떨렸다. 그리고 이것도 불륜 사진들이 쏟아졌다. 거짓말. 은주는 그럴 사람이. 미안하구나. 부인을 잃은 충격도 클 텐지 하지만 증거가 있잖아. 너도 회사 생각해서 얼른 잊거라. 강도윤은 무너졌다. 사랑하던 아내가 죽었다. 그것도 도망가다 죽었다고 했다. 다른 남자를 만나는 배신자로. 으아. 그날 밤 강도윤의 비명이 온 집안에 울려 퍼졌다. 그때쯤 회사의 이사회에서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회장님 부인이 횡령하고 도망갔대. 가정도 제대로 못 지키고 다른 남자와. 계모와 둘째는 본인들의 계획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걸 지켜보며 속으로 기뻐하고 있었다. 그로부터 9달 후 서은주는 작은 쪽방에서 혼자 쌍둥이를 낳았다. 진통이 왔을 때 옆에는 아무도 없었고 병원에 갈 돈도 없었다. 아가야, 조금만. 새벽 5시 첫째가 나왔다. 으앙, 작은 울음소리. 미안해. 아가야.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리고 잠시 후 둘째가 나왔다. 으앙, 또 한 번의 울음. 서은주는 두 아기를 가슴에 안으며 온몸이 떨렸다. 피로 범벅이 된 방바닥에 그녀는 그대로 쓰러졌다. 살아야 해. 엄마가 지켜줄게. 그녀는 정신이 혼미해져 갔지만 아이들을 살려야 한다는 마음 하나로 죽을 힘을 다해 버텨냈다. 으앙. 그래. 엄마가 있어. 서은주는 아기들에게 젖을 물렸다. 그날부터 그녀의 전쟁이 시작되었다. 어느덧 3년이 흘러. 엄마, 저기 켄. 엄마, 나도 도와줄게. 쌍둥이는 이제 엄마를 따라 제법 폐지를 주었다. 서은주는 새벽 4시부터 밤 10시까지 리어카를 끌었고 아이들은 그런 엄마를 따라 리어카에서 자고 먹으며 함께 움직였다. 아줌마, 이거 가져가세요. 가게 주인이 박스를 내줬다. 감사합니다. 엄마, 첫째가 물었다. 우리 아빠는 어디 있어? 서은주의 손이 멈췄다. 아빠는 아주 먼 곳에 계셔. 언제 와? 모르겠어. 보고 싶어. 엄마도. 서은주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눈물이 고였지만 참았다. 같은 시각 강도윤은 회장실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계약을 성사시키고 이사회를 장악했다. 모든 것이 완벽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그는 빈 침대만 바라봤다. 은주야. 그는 매일 밤 술을 마셨다. 내가 지켜줬어야 했는데. 은주의 사진은 치워졌다. 하지만 기억은 지워지지 않았다.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가도 횡령을 해서 다른 남자와 떠났다는 생각을 하면 괴로웠다. 은주가 그럴 리 없다고 믿지만 본인이 본 증거들이 도윤을 괴롭혔다. 하루도 술이 없이는 잠들 수 없는 나날들이다. 일할 때만 그는 살아있는 것 같았다. 그렇게 세월은 흐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강도윤은 지방 출장길에 올랐다. 차가 국도를 달려가던 그때 앞에서 리어카가 넘어지며 폐지가 사방에 흩어졌다. 잠깐 세워. 강도윤은 차에서 내렸다. 한 여성이 아이 2명과 함께
폐지를 줍고 있었다. 괜찮으세요? 강도윤이 다가가려는 순간 그의 발이 멈췄다. 여자의 뒷모습, 머리를 넘기며 보이는 옆모습, 그리고 익숙한 뒷모습. 은주? 여자가 움찔했다. 강도윤은 한 걸음 더 다가가. 은주야, 너야? 여자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그저 아이들의 손을 잡고 일어섰다. 은주야,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여자는 그 말을 남기도 아이들을 데리고 황급히 걸어가기 시작했다. 은주야, 남자가 크게 부를수록 여자의 걸음이 빨라졌다. 엄마, 저 아저씨, 가자, 빨리. 여자가 아이를 재촉했다. 그들은 골목 안으로 사라졌다. 강도윤은 그 자리에 서서 울음이 터져 나왔다. 은주야, 제발. 강도윤은 여자의 멀어져가는 뒷모습만 바라보며 흐느꼈다. 회장님 가시죠.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강도윤은 얼굴을 감싸고 소리내어 울었다. 3년 전 죽었다던 아내. 그 아내와 똑같은 뒷모습. 은주야, 살아있는 거야? 얼핏 본 쌍둥이 중 한 명의 작은 얼굴, 또렷한 눈, 강도윤과 똑같은 눈빛. 강도윤은 그 자리에 남았다. 회장님, 저 여자 찾아. 네, 지금 당장 찾으라고. 강도윤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모든 것이 은주였다. 살아있어. 은주가 살아있어. 찾아야 해. 꼭. 그날 밤 강도윤은 사설 탐정을 불렀다. 3년 전 죽은 제 아내를 찾아야 합니다. 탐정이 고개를 갸웃했다. 아내분을요? 오늘 봤어요. 회장님, 미친 소리 같죠? 저도 압니다. 강도윤은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꺼냈다. 하지만 찾아야 합니다. 국도에서 리어카 끌던 여자. 쌍둥이 아이와 함께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일주일 후 탐정이 돌아왔다. 찾았습니다. 이름은 확인 안 됩니다. 주민등록도 없고요. 하지만 탐정이 사진들을 꺼냈다. 아이들입니다. 쌍둥이 남매. 나이는 대략 3살 정도로 보입니다. 강도윤의 손이 떨렸다. 3살? 네. 그리고 이 여자 출산 기록이 없습니다. 병원에 간 적도 없고 혼자 낳았다는 거군. 강도윤은 사진을 들여다봤다. 아이들의 얼굴, 자신과 닮은 눈, 은주와 닮은 입술. 3년 전 그는 달력을 펼쳤다. 자신이 출장 가 있던 날, 은주가 사라진 날, 그리고 9달 후. 맞아. 시기가 맞아.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계속 추적하세요. 전부. 알겠습니다. 같은 시각. 어머니. 둘째 아들이 급하게 들어왔다. 형이 사설 탐정을 고용했대요. 왜? 뭘 찾는데? 국도에서 여자를 봤다고. 형수랑 닮았다고. 그 여자가 은주야? 그래서 찾고 있어? 그건 모르죠. 그런데 아이들도 있다고 했대요. 쌍둥이. 계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살아있었어, 그 여자가. 어머니, 어떡하죠? 계모는 입술을 깨물었다. 형이 진실을 알아내면 알아내기 전에 막아야 해. 이번엔 확실하게 처리해. 증거도 여자도 전부. 하지만 형이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더 조심해야지. 계모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다. 3년 전처럼 또 할 수 있어. 그날 밤 둘의 계획이 다시 시작되었다. 강도윤은 몰랐다. 자신이 진실에 가까워질수록 은주가 더 위험해지고 있다는 것을. 이틀 후, 으악! 비명소리가 들렸다. 쌍둥이 중 첫째가 도로에 뛰어들었고 차가 급정거했다.
아가. 서은주가 달려가 바닥에 쓰러진 아이를 부둥켜 안고 오열했다. 깨어나. 제발. 구급차가 도착해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지만 아이는 피를 많이 흘려 수혈이 급한 상황이었다. 혈액이 부족합니다. 지금 당장 수혈이 필요해요. 제 피를. 어머니는 혈액형이 안 맞습니다. 다른 보호자는 없으세요? 없어요. 저밖에. 그때 응급실 문이 열렸다. 제 피를 쓰세요. 강도윤이 서 있었다. 제 피가 맞을 거예요. 빨리 검사해 주세요. 의사는 급히 혈액을 뽑았다. O형 RH. 맞습니다. 수혈이 시작됐다. 강도윤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옆에는 작은 아이가 누워 있었다. 자신과 똑같은 얼굴. 내 아이야. 눈물이 흘러내렸다. 수혈이 끝나고 의사가 다가왔다. 아버님이신가요? 네. 혈액 수치를 봤는데요. 직계가족이 아니면 나올 수 없는 일치율입니다. 강도윤의 심장이 멎었다. 직계 가족? 네. 거의 확실합니다. 이 아이의 아버님이신가요? 강도윤은 대답할 수 없었다. 복도에서 서은주가 벽에 기대 서 있었다. 강도윤이 나왔고 둘은 3년 만에 눈이 마주쳤다. 은주야. 서은주는 고개를 돌렸다. 잘못 보셨어요. 은주야. 나야. 도윤이야. 저는 은주가 아니에요. 그럼 이 아이는? 강도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이 아이는 내 아이야? 맞지? 서은주는 대답하지 않았다. 3년 전, 내가 사라진 날, 넌 임신 중이었어. 맞지? 모르는 일이에요. 은주야. 강도윤이 그녀의 팔을 잡았다. 제발, 대답해줘. 이 아이가 내 아이 맞지? 넌 정말 살아있었던 거야? 서은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놓으세요. 은주야. 모두가 저를 죽은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당신도 그렇게 믿었고. 서은주가 그의 손을 뿌리쳤다. 이제 와서 뭘 어쩌려고요. 그냥 모른 척 가세요. 뭔 소리야. 난 내가 죽었다고. 거짓말 마세요. 서은주가 소리쳤다. 횡령범 만들고 불륜녀 만들고 쫓아내고 그것도 모자라 죽은 사람까지 만들어 놓았는데 강도윤은 얼어붙었다. 뭐 이제 와서 무슨. 당신도 그걸 믿고 이제까지 이렇게 지낸 거잖아요. 서은주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엄마. 아이가 깨어났다. 서은주는 병실로 뛰어들어갔다. 강도윤은 그 자리에 굳어버렸다. 맞다. 본인은 그저 확인할 생각도 못하고 아내가 죽은 슬픔에 빠져 살았다. 이제라도 사실을 밝혀야겠다는 생각에 강도윤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날 밤 강도윤은 회사로 돌아와 3년 전 자료 전부 꺼내. 지금 당장. 비서가 서류를 가져왔다. 강도윤은 횡령 이체 내역을 펼쳤다. 이체 시간 새벽 4시 30분. 그는 다른 서류를 꺼냈다. 경비기록부. 은주가 집을 나간 시간 새벽 3시. 1시간 반 차이야. 그는 다시 확인했다. 은주는 새벽 3시에 집에서 쫓겨났다. 하지만 횡령 이체는 4시 30분에 이뤄졌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은주는 그 시간에 이미 집 밖이었어. 강도윤은 벌떡 일어났다. CCTV. 그날 CCTV 전부 보여줘. 회장님, 3년 전 자료는. 찾으라고. 보안팀이 움직였다. 회장님 찾았습니다. 화면에 그날 밤이 재생됐다. 새벽 4시. 한 남자가 전산실로 들어가는 모습. 저 사람. 저건
강도윤의 얼굴이 굳었다. 동생이잖아. 화면 속 둘째 아들은 전산실에서 10분간 머물렀다. 그리고 나온 시간. 새벽 4시 35분. 이체가 완료된 직후였다. 강도윤은 책상을 쳤다. 더 찾아봐. 증거가 더 있을 거야. 경비실 녹취록. 3년 전 어느 날 밤. 둘째 아들이 술에 취해 경비실에서 떠든 기록. 야, 너 알아? 형수 도장 따는 거 진짜 힘들었다니까. 무슨 소리십니까, 도련님. 어머니가 시켜서. 형수 서류에 도장 다 찍었어. 하하. 형은 바보야. 아무것도 몰라. 출장 가 있으니까. 하하. 녹취는 거기서 끝났다. 강도윤은 녹취록을 쥔 채 굳어 있었다. 전부 조작이었어. 은주는 횡령하지 않았고 불륜도 피우지 않았으며 그저 임신한 채로 쫓겨난 거였다. 그럼 죽음도? 강도윤은 사망진단서를 다시 꺼냈다. 이것도 가짜야? 그는 전화를 집어들었다. 병원 기록 확인해. 3년 전 교통사고 사망자. 서은주 이름으로 된 거. 10분 후 답이 왔다. 회장님, 이상합니다. 사망자 신원이 바뀐 흔적이 있습니다. 뭐? 원래는 무연고 여성이었는데 갑자기 서은주로 등록됐습니다. 강도윤은 전화기를 떨어뜨렸다. 은주는 처음부터 죽지 않았어. 모든 것이 조작이었다. 횡령도, 불륜도, 죽음도 전부 어머니와 동생이 꾸민 일이었다. 그런 은주를 그가 의심하고 미워하고 포기한 3년. 은주는 홀로 아이들을 낳고 키우며 살아남았다. 내가 지켜줬어야 했는데. 강도윤은 주먹으로 바닥을 쳤다. 이제라도 되돌려야 해. 다음 날 긴급 이사회가 소집됐다. 강도윤은 단상에 섰고 옆에는 계모와 둘째 아들이 앉아 있었다. 오늘 여러분께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년 전 제 아내에게 씌워진 누명에 대해서입니다. 계모의 얼굴이 굳었다. 강도윤은 서류를 펼쳤다. 3년 전 제 아내 서은주는 횡령 혐의로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곧바로 화면에 이체 내역이 떴다. 이체 시간은 새벽 4시 30분. 하지만 제 아내는 새벽 3시에 이미 집을 나갔습니다. 그게 무슨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1시간 반의 차이가 있으니까요. 둘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리고 이건 그날 밤 CCTV입니다. 화면이 바뀌었다. 전산실로 들어가는 둘째 아들. 이 사람이 전산실에 들어간 시간. 새벽 4시. 나온 시간. 4시 35분. 형? 그건 그리고 결정적 증거입니다. 녹취 파일이 재생됐다. 형수 도장 따는 거 진짜 힘들었다니까. 어머니가 시켜서. 이사회실이 술렁였다. 이게 무슨 조작입니다. 전부 조작이에요. 둘째가 소리치지만 이미 소용이 없다. 제 아내는 횡령하지 않았습니다. 불륜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쫓겨났을 뿐입니다. 회장님, 그리고 3년 전 제 아내가 죽었다는 사망 기록도 조작입니다. 계모가 벌떡 일어났다. 도윤아, 그만해. 왜요, 어머니? 제가 뭘 더 알게 되는 게 무서우신 겁니까? 그때 이사회실 문이 열렸다. 서은주가 쌍둥이를 데리고 들어왔다. 이사들이 숨을 죽였다. 저는 서은주입니다. 서은주가 단상에 섰다. 3년 전 죽은 것으로 알려진 사람입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저는 살아있습니다. 그녀는 쌍둥이를 앞에 세웠다. 그리고 이 아이들은 강도윤 회장님의 자식입니다. 거짓말 마. 증거는 있어? 계모가 소리쳤다. 있습니다.
강도윤이 의료 기록을 꺼냈다. 혈액 검사 결과입니다. 직계가족이 아니면 나올 수 없는 수치입니다. 계모는 뒤로 휘청거렸다. 경찰을 불러주세요. 강도윤이 말했다. 횡령 조작, 명예훼손, 문서 위조, 전부 고소하겠습니다. 형, 나 좀 살려줘. 둘째가 무릎 꿇으며 애원했다. 엄마가 시킨 거야. 나는 그냥. 하지만 이미 늦었다. 경찰이 들이닥쳐 계모와 둘째가 끌려갔다. 이사회실이 텅 비었다. 강도윤은 서은주에게 다가갔다. 은주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강도윤이 무릎 꿇었다. 지켜주지 못해서, 믿어주지 못해서. 서은주는 눈물을 흘렸다. 이제 괜찮아요. 강도윤이 은주와 쌍둥이를 안았다. 아빠, 그래, 아빠야. 미안해. 3년 만에 가족이 다시 만났다. 6개월 후, 계모는 징역 10년, 둘째는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강도윤은 회장직을 유지하며 은주와 쌍둥이와 함께 살기 시작했다. 아빠 놀아줘. 쌍둥이가 웃으며 뛰어왔고 서은주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다. 이번엔 진짜 행복이었다. 이번엔 절대 놓지 않을 것이다. 오늘의 사연이 가슴에 남아 울림이 있으신가요? 구독과 응원 댓글은 제게 힘이 된답니다. 따뜻한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께 늘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